자, 그래서 가계부라는 것을 이제 어느 정도 유추가 됩니다. 그리고 이게 품목이라는 거 어느 정도 우리가 유추할 수 있어요. 자, 근데 이런 게 이제 가계부라는 게 결국 계속 이 품목 뭘 사서 가격이 나가는 것을 이제 기록하는 거니까 한 3개 정도를 또 다음 날과 다다음 날 샀다고 가정을 하면 뭐 사과도 좀 사먹고 포도도 좀 사먹고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쌓아 나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어느 정도는 이게 구조화가 좀 된 거죠. 나는 가계부를 쓸 때 구매 날짜와 품목과 가격 이 3개를 한 묶음으로 하나의 구매 행위로 보고 이걸 여러 개 쌓아서 저장을 하겠다. 이런 심산인데 뭐 나쁘진 않아요. 어느 정도 구조화가 됐다고 볼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게 공유되어서 관리될 만한 데이터냐 이거죠. 자, 관리가 된다라는 거는 이제 뭐죠? 이게 필요한 정보를 내가 쏙쏙쏙 뽑아먹거나 적재적소에 다시 데이터를 집어넣거나 이런 행위들을 얘기하겠죠. 자, 근데 만약에 이거를 제가 엄청 많이 써가지고 막 이렇게 엄청 많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게 있어요. 이 사과를 요쯤에다 넣겠습니다. 자, 그럼 내가 이제 사과를 보고 싶어요. 내가 사과 산 내역을 보고 싶은데 여기서는 사과 찾기가 힘들죠. 이렇게 좀 찾아봐야 되잖아요. 이렇게 스크롤 내려가지고 다른 품목들 때문에 좀 찾기가 힘든 상태입니다. 자, 게다가 이렇게 뭐 정확히 어떤 품목을 원할 때 품목을 찾는 경우도 있지만 내가 이거를 가장 최근 날짜 가장 최근에 산 내역부터 보고 싶을 수도 있고 아니면 가장 마지막에 가장 오래된 내용을 보고 싶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런 전혀 그런 기능을 제공하지 않죠. 그러려면 정렬이 필요한데 이 데이터를 정렬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메모장에 없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냥 메모장에다가 이렇게 간단하게 저장하는 거 충분히 저장할 수 있지만 데이터베이스로서의 어떤 의미를 갖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이게 이 메모장에다 적는 게 뭐 여기다가 적는 사람 그래서 별로 없죠. 최소한 일반인들도 메모장에다 뭘 적지는 않아요. 데이터베이스처럼 뭔가 데이터를 쌓아 나가려고 할 때. 그럼 일반인들이 가장 많이 쓰는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은 어떤 게 있을까요? 엑셀이 있죠, 엑셀. 자, 그래서 엑셀을 열면 이렇게 표로 나온단 말이에요. 엑셀은 기본이 표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하나하나 이게 세로가 이제 열이라고 부르고요. 칼럼 가로로 행이라고 부르죠. 로우. 자, 해서 행렬로 돼 있고요. 이렇게 그 구분 해가지고 세분화 시켜서 어떤 데이터들을 저장할 수 있기 때문에 되게 구조화가 용이합니다. 자, 그러면 요 품목과 이 가계부 정보를 만약에 엑셀에 적는다면 어느 정도의 이점을 얻을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구매일, 품목, 가격 이렇게 먼저 나눠 놓는 거죠. 그래서 이 행에는 구매일만 적을 것이다. 이 행에는 품목만 적을 것이다. 이 행에는 가격만 적을 것이다. 자, 그런 다음에 2022년 3월 19일 품목은 바나나였죠. 그 다음에 1600. 자, 이렇게 하시면은 이제 하나의 가계부가 등록이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뭐 0320 사과, 그 다음에 하나 더 0321 포도. 자, 이런 식으로 쌓아서 저장해 나갈 수 있죠. 이건 뭐 당연한 얘기지만 어차피 우리가 어쨌든 뭔가 엑셀이나 뭔가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저장한다라는 건 우리가 효과적으로 데이터를 관리하기 위함인데 이거랑 막 순서를 다르게 해서 하는 건 의미가 없겠죠.
코드가 2,600원짜리인데 이거랑 이렇게 연결을 해놓으면 아무리 봐도 의미가 없잖아요, 이건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로우 행에는 같은 가계부 정보가 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개가 묶여서 하나의 가계부가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구조화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 행위 하나하나가 가계부 하나의 행, 그 구매 행위라고 보면 되니까 이렇게 행위 세 개라는 것은 구매 행위를 세 번 했다라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를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메모장으로 했을 때보다 뭐가 좋다? 이 엑셀 프로그램이 제공하는 강력한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아까처럼 이제 여기 이 대충 위에 우리가 구조화해 놓은 요 칼럼들에다가 필터 같은 거 걸어가지고 아까 우리가 하려던 행위 있죠. 나는 사과만 보고 싶다. 그러면은 이 품목에서 바나나와 포도를 제외하고 사과만 볼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원하는 데이터만, 다른 데이터는 필요 없고요. 원하는 데이터만 보고 싶다 할 때 충분히 편하게 사용 가능한 거죠. 또 최근 거부터 보고 싶다. 그러면은 이 구매를 내림차순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큰 거부터 이렇게 작은 거 순으로 가요. 가격이 내가 산 것 중에 제일 적은 가격이 얼마인지 궁금하다. 오름차순 하시면 돼요. 가격으로 오름차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엑셀로 저장을 하면 엑셀은 애초에 구조화해서 저장할 수 있도록 셀 형태로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게 해주고요. 그리고 행과 열 이런 거를 잘 구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또는 기능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DB라는 거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 그냥 엑셀 파일만 잘 사용해도 이거 DB화 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충분히 지금 작은 회사들, DB를 사용하지 않는 회사들은 충분히 엑셀로 DB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자, 근데 조금 이제 방대해지면, 데이터가 방대해지거나 그러면은 이 엑셀로 데이터를 관리하기가 좀 벅찬 시점이 오거든요. 아무래도 그 엄청 커지다 보면은 이 엑셀이 좀 느려요. 이게 행이 많아지다 보면 좀 느린 경우도 있고, 이 기능이 조금 더 우리가 프로그래밍 할 때 이제 데이터를 많이 쓰게 되는데 프로그래밍 친화적이지 않다라는 거죠. 이 엑셀은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만든 프로그램 위에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자유도가 좀 떨어지고 제약이 있단 말이에요. 데이터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자, 그러니까 프로그래머들 데이터를 사용하는 데이터의 사용자들 있잖아요. 이런 사용자들, 프로그래머라든지 데이터 분석가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제 데이터를 좀 쉽게 활용하고 싶은데 그러기가 엑셀이 좀 한계가 있다. 그래서 전문화된 이 엑셀 프로그램이 더 필요하게 된 거예요. 자, 어쨌든 우리는 DB가 뭔지 대충 메모장에서 엑셀로 데이터가 저장되는 방식을 이렇게 옮겨가는 걸로 확인을 해봤는데, 자, 중요한 거는 뭐다? 어쨌든 이 키워드 4개다. 공유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데이터가. 그리고 관리가 되어야 되는 거고요. 그죠? 구조화가 되어야 된다. 이런 걸 좀 만족해야 우리가 이제 DB라고 부른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럼 테이블은 뭐냐? 자, 테이블은 요 엑셀 보면 이게 표잖아요, 그죠? 테이블이 표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엑셀 파일 하나를 표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이걸 테이블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관련된 테이블들의 집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엑셀 파일을 여러 개 모아가지고 폴더 하나 만들면 그게 어떻게 보면 DB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데이터를 저장하면 가계부 저장한다고 하면 엑셀 파일 하나면 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쇼핑몰 같은 걸 만든다고 했을 때는 이 정보들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쇼핑몰이라고 하면 회원 정보도 필요할 것이고요, 상품 정보도 필요하겠죠. 그리고 주문 정보도 필요할 거고요.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또 막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 업체, 거래 업체, 이런 것도 있을 거고, 재고, 이런 다양한 정보들이 있을 건데, 이런 정보를 파일 하나에다가 다 때려 넣으면 정보량도 어마어마하게 많아질 것이고,
그리고 이 회원과 상품 이런 건 좀 관련이 있어도, 그죠? 뭐 거래 업체랑 회원이랑은 크게 관련이 없죠. 그죠? 이 쇼핑몰의 거래 업체랑 이 쇼핑몰 회원이랑은 서로 별로 관계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관계없는 정보들이 같이 섞이게 되면은 이 아까 말씀드린 이게 어려워집니다. 이게 어려워져요, 관리가. 그죠? 그래서 이런 회원 정보만 따로 저장하는 엑셀 파일 따로, 상품 정보만 따로 저장하는 엑셀 파일 따로 해서 엑셀 파일을 5개로 만들고, 이 5개의 엑셀 파일을 쇼핑몰이라는 폴더에 넣으면 그게 쇼핑몰 DB가 되는 거예요. 그죠? 왜냐면 쇼핑몰 말고 또 뭐 커뮤니티 사이트 같은 것도 만들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에 회원이랑 여기도 회원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여기 회원이랑은 다른 회원인데 이거 한 군데 있으면은 헷갈리겠죠? 그러니까 또 폴더를 만들어 가지고 이 회원 파일은 쇼핑몰 회원 파일, 이 회원 파일은 커뮤니티 회원 파일, 이런 식으로 또 구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행위를 여러분들이 DB를 하지 않더라도 그냥 윈도우에서 파일 관리할 때 똑같이 하시는 행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를 그냥 조금 더 어떤 플랫폼이나 도메인에 특화되지 않고 일반적인 방식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나온 개념들이 이제 DB라는 거죠. 자, 어쨌든 그럼 테이블이라는 거는 엑셀 파일, 데이터를 저장하는 하나의 저장 단위이고, 이런 게 여러 개 모여가지고 DB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테이블은 되게 중요한, 데이터베이스에서 중요한 단위예요. 자, 그럼 테이블이 밑에 또 바로 나오죠. 테이블이 할 수 있는 게 뭐냐? 사물이나 개념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물이나 개념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냐면 속성의 집합으로 보거든요. 그렇죠? 그럼 속성이 뭐냐? 이 밑에 보시면 나와요. 학생 보면은 이게 사물 또는 개념을 나타내요. 하나의 학생. 그렇죠? 또는 뭐 자동차 이런 것도 사물. 그렇죠? 뭐 강아지 이런 것도 어떤 하나의 개념인 거잖아요. 사물 개념. 여러분이 떠올릴 수 있는 어떤 개념을 떠올리시면 그 개념은 반드시 다양한 정보들의 복합체입니다. 그래서 학생은 그냥 학생이 아니라 내부적으로 잘 보면 학생은 학번이라는 걸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이름이라는 걸로 이루어져 있고, 전공이라는 걸로 이루어져 있고, 학교 이런 걸로 이루어져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뽑아내려면 엄청나게 뽑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속성은 딱 정해진 건 아니에요. 내가 필요한 정보만 뽑아내는 거예요. 학생이라는 그 사물에서 어떤 적절한 속성만 뽑아내는 거예요. 나의 프로그램에 맞게 내가 필요한 정보만 뽑아내는 거죠. 자, 어쨌든 이 세 개가 이루어져서 학생이라는 개념을 나타내는 거니까요. 요게 이제 속성인 거고, 그리고 학생을 우리가 저장을 하겠다라는 거는 뭐 한 학생만 저장하겠다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요 속성으로 한 학생이 이루어지면 이런 학생을 여러 개 저장, 여러 명 저장하겠다라는 의도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국 이게 가계부의 속성인 거고, 그죠? 이게 세 개의 속성이 모여서 하나의 가계부가 되는 거고요. 총 3개의 행이 있으니까 이건 총 3개의 가계부가 있는 거죠. 그죠? 어쨌든 이 엑셀 파일은 뭘 나타내기 위한 거다? 가계부를 나타내기 위한 거잖아요. 그래서 테이블은 하나의 개념이나 사물을 나타내는 단위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자, 뭐 테이블은 엑셀 파일과 비슷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됐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이 테이블, 이게 좀 중요한 단위가 되고요. 이런 테이블이, 관련된 테이블이 모여서 이제 DB가 되는 거다. 자, 그럼 DBMS가 뭐냐? 자, 엑셀 파일이 요거 DBMS예요. 여기 엑셀 프로그램이 DBMS다. 그죠? 근데 요거는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금 더 데이터가 많아지면 좀 한계가 있고, 윈도우 프로그램이라는 어떤 플랫폼에 종속이 되어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라서 윈도우 아닌 데서는 이거 쓰기 힘들잖아요. 그죠? 못 쓰잖아요. 엑셀을 또 프로그래밍 친화적이지 않아서 일반인이 쓰기엔 좋지만 이제 데이터 전문가들이 쓰기에는 조금 아쉽다 이거죠. 자, 그래서 데이터 전문가들이 쓰는 엑셀 프로그램이 필요한 거죠. 그게 DBMS예요. 이런 데이터들을 체계적으로 엑셀에 저장하듯이 예쁘게 저장하고, 필요하면은 필터링도 하고, 아까처럼 엑셀처럼 정렬도 하고,
이런 다양한 기능들을 제공해주는 하나의 소프트웨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런 이제 엑셀 프로그램 같은 소프트웨어인데 이게 종류가 또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 저희가 제일 최초로 보게 될 DBMS, 그리고 우리가 실습할 때 사용할 DBMS는 대표적으로 이렇게 세 개가 특히 많이 거론되거든요. 그 중에서 우리는 MySQL을 사용할 겁니다. 자, 왜 그러냐면 오라클은 지나치게 좀 무겁고요. 설치와 어떤 관리가 조금 상대적으로 어려운 면이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추후에 이걸 배워서 서비스를 한다고 했을 때 일정 수익이 발생하면 이건 유료입니다. 오라클은. MySQL도 옛날엔 무료였는데 지금은 유료로 전환되긴 했어요. 근데 저렴하고,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특히 MySQL과 완전히 동일한 방식으로 사용되는 무료 마리아DB라는 게 있기 때문에 스타트업이나 학습 목표에서는 MySQL을 많이 사용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MySQL을 쓸 거고요. 하나 익혀놓으면 여러분들이 C 언어 할 수 있으면 자바 할 수 있는 것처럼 오라클, 그러니까 MySQL 해놓으면 이 두 개도 그냥 금방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DBMS가 뭔지도 알았어요. 자, 그럼 SQL이 뭐냐? 엑셀 파일을, 그러니까 엑셀 프로그램을 우리가 이렇게 사용하기 편하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이걸 사용법을 모르면 엑셀의 그 강력한 기능을 10분 활용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요거 활용하는 기능, 막 능력 측정하려고 뭐 컴퓨터 활용 능력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것도 사용 방법을 여러분들이 익혀야 돼요. 그럼 당연히 이 DBMS도 엑셀 프로그램 같은 거라고 했으니까 사용법을 익혀야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 SQL은 이 DBMS를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이 DBMS라는 거는 어떤 플랫폼의 특정, 그러니까 종속된 그런 프로그램 형태가 아니라 어떤 플랫폼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거를 의미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명령어 체계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막 마우스로 아이콘 누르고 그런 방식이 아닙니다. 명령어로 접속하고 뭐 명령어 쳐가지고 뭐 데이터를 등록하거나 가져오거나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DBMS를 다룰 수 있는 명령어들이 존재하는데 그런 체계가 SQL이라고 불러지는 겁니다. 그래서 언어 체계예요. 프로그래밍 언어처럼 얘도 언어가 있어요. 근데 뭐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영어 그냥 조금 단순화된 영어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요게 본질이고 요거를 하기 위해서 테이블이라는 개념을 만들고 테이블과 DB를 관리하기 위해서 DBMS라는 프로그램이 나왔는데 그걸 관리하는, 조작하는 방법이 SQL이니까 우린 제일 먼저 뭘 해야 돼요? 이거 익혀야 돼요. SQL. 그죠? 물론 이것도 설치를 해야겠죠? 그래서 요거를 먼저 다뤄보고 요거 할 수 있으면은 이제 우리가 요거를 위해서 여러 가지 행위를 해볼 수 있다 이거예요. 됐죠? 자, 여기까지가 개요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뭘 해야 된다? DBMS 설치하고 SQL 익혀야 된다. 학습 목표가 생겼죠? 자, 그래서 일단 설치부터 할게요. 환경 세팅이라고 돼 있는데, 자, 일단 DBMS 설치를 해야겠죠? 자, XAMPP라는 게 있습니다. 요걸로 설치를 할게요. 자, 링크 눌러주시면요. 다운로드. 본인의 운영체제에 맞게 설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거의 이제 윈도우를 쓰시니까 저는 윈도우 기반으로 실습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윈도우 누르시고요. 다운로드가 시작이 될 거예요. 자, 그럼 다운로드 진행되는 동안 밑에 SQL YOG라는 게 있어요. 역시 설치를 해주시면 돼요. 다운로드 받아주시고요. 자, 참고로 지금 오프라인 학원 계신 분들은 다 설치가 되어 있을 거라서 굳이 따로 설치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도 한번 보시고 집에 가서 한번 해보실 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디스코드 계신 분들은 이렇게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를 해주세요. 자,
지금 저의 강사 PC에도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설치하는 모습만 보여드리고 직접 설치를 하진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설치를 하면은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것과 약간 충돌이 나서 잘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지금 오프라인 계신 분들도 굳이 설치는 하지 마세요. 자, 이런 식으로 셋업 진행이 되고요. 이거 뭐 넥스트 해서 자, 여기 체크박스가 많이 되어 있는데 이거 뭐 다 해도 상관은 없지만 굳이 다 필요 없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MySQL 빼고는 다 체크해줘 줄게요. 이 PHP랑 아파치는 해제가 안 됩니다. 그냥 두세요. 원래 이게 이 XAMPP라는 게 PHP라는 걸로 웹 개발할 때 편하게 설치하라고 나온 프로그램인데 그 중에서 저희는 그냥 MySQL만 취해서 쓸 거라서 그냥 설치하는 겁니다. 간편해서 쓰는 거예요. 설치가 굉장히 간편해서 어쨌든 MySQL만 설치하면 되니까요, 저희는. 그래서 이게 MySQL만 체크된 상태로 넥스트 하시고 이거 폴더 지정해서 이 프로그램이 설치될 폴더를 정해주시면 되는데 뭐 딱히 정할 필요 없으면 그냥 기본 폴더로 진행하셔도 됩니다. 해서 넥스트 해서 설치하시면 돼요. 저는 이제 설치가 필요 없으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캔슬을 하겠습니다. 계속 넥스트 하시면 돼요. 설치하시는 분들은. 자, 그리고 설치가 끝나면 그러면은 이런 게 XAMPP라고 윈도우 누르시고 검색을 해보시면 이런 프로그램이 이제 실행 가능한 상태가 됩니다. XAMPP 컨트롤 패널이라고 되어 있죠. 자, 윈도우 키 누르시고요. XAMPP라고 검색해보시면 바로 나옵니다. 혹시 안 나오시면은 설치가 안 돼 있으신 거예요. 그러면 방금 이 XAMPP를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나오면은 설치하지 마시고 그냥 그거 실행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이런 거 뜨거든요. 자, 아파치와 MySQL 두 개가 이렇게 떠 있는데 아파치는 저희가 사용하지 않을 겁니다. MySQL이라는 거 여기 스타트 버튼이 누를 수 있는 상태로 설치가 되어 있으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단 MySQL이 설치가 된 거예요. DBMS가 설치가 된 거고 아직 우리가 실행을 하진 않았어요. 실행하려면 이 스타트 버튼을 눌러야 실행이 됩니다. 자, 근데 이 스타트 하기 전에 일단 이 돌고래 있잖아요. SQL YOG라고 되어 있는 요것도 설치를 좀 진행을 해주시면 되는데 마찬가지로 설치되어 있으신 분들은 굳이 설치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설치가 안 돼 있으시면은 요거 코리안으로 해주시고요. 한국어 오케이 하고 요거 그냥 계속 다음 누르시면은 빠르게 설치가 되실 겁니다. 동의하시고요. 다음 체크박스 뭐 그냥 바탕화면에 뭐 둘 거냐 스타트 메뉴에 둘 거냐 뭐 이런 거니까 크게 중요한 거 아니라서 그냥 다음 하시면 돼요. 그래서 다음 눌러서 설치를 진행을 해주세요. 설치가 금방 끝날 겁니다. 만약 설치가 다 되셨으면은 SQL YOG를 이제 실행할 건데 그 전에 MySQL을 스타트를 해주셔야 돼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SQL YOG를 키시면 됩니다. 됐죠? 자, 만약에 일단 처음에 딱 키면은 이렇게 연결창이 뜰 거거든요. 연결창. 그죠?
자, 그럼 여기에서 이 세 가지, 총 네 가지 정보가 이제 중요한데, 기본적으로 데이터베이스라는 게 데이터를 저장하는 용도잖아요. 그죠? 그럼 데이터베이스가 보통 한 컴퓨터 안에서 데이터베이스랑 프로그램이랑 같이 저장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경우는 별로 없고요. 대부분의 시스템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가 따로 있고요. 그리고 데이터 저장만을 위한 컴퓨터가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같은 건물 안에 이렇게 붙어 있을 수도 있지만 이 컴퓨터는 서울에 있고 이 컴퓨터는 울산에 있고 그럴 수 있거든요. 어쨌든 이 두 개가 통신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이 DBMS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설치한 이 DBMS 요거는 네트워크 프로그램입니다. 네트워크 프로그램. 그래서 네트워크로 이렇게 접근을 해야 돼요. 그래서 데이터를 이렇게 네트워크로 보내주는 거예요. 당연히 그러면은 네트워크 접속을 해야 되니까 뭐 IP라든지 이런 정보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 MySQL 호스트 어드레스는 대상 DB가 DBMS가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 IP를 적으시면 되는데요. 근데 저희는 뭐 컴퓨터 두 대 쓸 거 아니잖아요. 그죠? 보통은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지만 저희 실습 환경에서는 이 DBMS라는 게 저희 프로그램이랑 같은 컴퓨터에 설치되죠. DBMS, 그죠? 그리고 우리가 만든 프로그램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럼 얘가 이렇게 통신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DBMS는 기본적으로 네트워크 접속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내 컴퓨터라고 막 접근할 수 없습니다. 내 컴퓨터에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렇게 접근을 해야 돼요. 네트워크를 통해서 가져가야 되고요. 그러니까 내 IP 주소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컴퓨터는 IP가 있으니까요. 자, 그럼 여러분들의 IP를 직접 확인해가지고 뭐 적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 IP를 직접 외우고 다니는 것도 힘들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IP죠. 여러분들 컴퓨터 IP를 보통 그냥 숫자가 아닌 문자로 치환해서 시스템에서 제공을 하거든요. 그게 로컬 호스트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컬 호스트라는 걸 보면 뭘 떠올리시면 돼요? 로컬 호스트. 아, 내 컴퓨터에 네트워크 접속하라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내 컴퓨터 IP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로컬 호스트가. 그렇죠? 이게 약간 DNS라는 그런 개념인데요. 여러분들 네이버 접속할 때도 네이버 IP를 가지고 접속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냥 네이버라고 이렇게 도메인 치면 되죠. 문자를 치면 되죠. 하지만 그렇다고 이게 진짜로 네이버 주소가 되는 건 아닙니다. 네이버 서버는 IP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도메인 네임 시스템이라는 하나의 서버가 있어서 이렇게 치면은 바로 네이버 서버로 가는 게 아니라 요거랑 매핑된 IP를 도메인 네임 서버에서 찾아가지고 네이버닷컴으로 들어왔으니까 IP 뭐뭐뭐뭐뭐뭐뭐로 다시 요청을 하면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도메인 네임 시스템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문자로 돼 있지만 나중에 내부적으로는 IP로 취한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저희가 실습할 때는 뭐 다른 컴퓨터에 네트워크로 접속할 일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로컬 호스트라고만 쓰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루트, 이거 뭐예요? 사용자 비밀번호, 계정이죠. 마찬가지로 이 DBMS는 이제 이 컴퓨터 내부의 저장 장치에서 데이터를 막 입출력해주면서 관리를 해줄 건데, 그 말은 아무나 이거를 DBMS를 사용해서 이 데이터를 훼손하면 이 중요한 정보들이 훼손되거나 삭제되거나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무나 접근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이 DBMS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계정을 통해서 일단 막는 겁니다. 인증된 권한을 가진 사람만 이 DBMS를 사용할 수 있도록, 당연히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이 사용자 이름과 계정을 만들어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최초의 계정은 이게 루트라는 걸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루트가 관리자 계정이에요. 그래서 이 계정으로 비밀번호는 처음엔 없어요.
비어 있습니다. 이게 나중에 비밀번호 세팅도 하고 뭐 여러 명이 같이 사용을 해야 되면 그 여러 명을 위한 계정을 또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관리자 계정으로. 됐죠? 자, 그리고 3306은 포트라고 되어 있는데 모든 네트워크 프로그램은 다 포트 번호를 부여를 받아요. 네트워크 프로그램이 DBMS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컴퓨터 안에 되게 많이 설치가 되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럼 네트워크 신호가 딱 왔을 때 정확히 DBMS를 찾아가려면 이 포트 번호라는 거를 가지고 찾아가기 때문에 포트 번호가 필요하고, 여러분이 최초에 설치하면은 3306으로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3306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4개의 필수 정보를 알았죠? 요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프로그램 만들어서 DB에 접근할 때도 반드시 필요한 정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연결을 한번 해보시면 되고요. 자, 혹시라도 지금 오프라인 학원 계신 분들 중에 루트 비밀번호 없이 접속을 했는데 안 되시는 분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럴 때는 학원에 따로 학원 계정이 따로 파져 있어서 그런 걸 수 있거든요. 그런 걸 수 있거든요. 안 되시면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사용자는 SBS, ST, 비밀번호는 SBS 123414 이렇게 해보시고요. 디스코드 계신 분들은 이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디스코드 계신 분들은 그냥 루트 하시고요. 비밀번호 없이 접속하세요. 요거는 학원 계신 분들만 해당되는 얘기예요. 됐죠? 그래서 연결을 했을 때 자, 이렇게 이제 요 SQL YOG 프로그램 사용 가능한 상태가 되면 됩니다. 됐죠? 자, 그래서 이제 요거까지만 하면은 우리는 환경 준비가 다 된 거예요. 자, 일단 그럼 이 SQL YOG가 뭐냐면요, DBMS 설치했는데 SQL YOG는 또 뭔가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프로그램이든 다 이 시스템 위에서 굴러가죠. 운영체제. 컴퓨터가 있으면 컴퓨터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운영체제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OS, 리눅스, 맥OS, 윈도우 대표적으로 이렇게 3개 많이 쓰이죠. 자, 그러면은 이제 사용자가 컴퓨터를 사용할 때 뭐 키보드나 마우스 이용해서 사용을 할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항상 윈도우를 사용하시면 이렇게 그래피컬하게 창이 떠가지고 이렇게 사용을 하시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 유저 그래픽 인터페이스라고 해요. GUI. 가장 OS의 최악단이고요. 자, 그럼 GUI에서 뭐 버튼이나 아이콘 이런 걸 딱 누르면은 이게 바로 실행되는 게 아니라 OS에는 커널이라는 게 있어요. 커널이라는 게 있어서 OS의 핵심적인 기능들이 다 커널 부분에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GUI에서 버튼을 누르거나 그렇죠? 탐색기를 실행해라, 노트패드 실행해라 라고 하면은 이 명령이 커널로 가서 커널에서 실행돼선 결과가 이렇게 다시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 커널을 조작하는 방법이 이 GUI가 원래가 핵심이 아니라 내부적으로 터미널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잠깐 안 되시는 분들 제가 좀 이따 봐드릴게요. 쉬는 시간에. 자, 그래서 터미널이라는 게 있어서 이 터미널은 이런 걸 터미널이라고 해요. 이런 거 터미널이라고 합니다. 이거. 그러니까 원래 여기서 모든 조작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윈도우에서 뭔가 이렇게 그래픽하게 누르는 것도 다 내부적으로 여기서 실행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명령어로. 그걸 이제 터미널이라고 하고요. 여러분이 설치하신 이 DBMS는 따로 윈도우에서 그 DBMS를 위한 GUI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터미널에다가 뭔가를 막 적어가지고
여기다가 막 적어가지고 해야 되거든요. 명령어를 쳐서. 근데 이게 되게 불편하단 말이에요, 이 터미널이. 그래서 이거를 좀 어쨌든 결국 여기서 실행이 되긴 하겠지만 이 윈도우 GUI처럼 앞단에서 한 번 더 이 사용자가 편하게 마우스랑 키보드만으로 충분히 좀 사용하기 편하게 그래피컬하게 인터페이스를 하나 만들고 싶은데 그런 용도를 하는 게 SQL YOG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친 거는 이렇게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터미널로 전달이 돼서 최종적으로 OS나 프로그램한테 전달이 됩니다. 프로그램도 이 위에 OS 위에서 돌아가요. 요쯤에서 한 프로그램이 돌아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SQL YOG는 대충 이런 GUI 프로그램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일단 여기까지가 이제 세팅 완료고요.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는 SQL을 연습을 하면 됩니다. 자, 혹시 여기까지 안 되시는 분이 있으면은 얘기해 주세요.